딱 해갖고 보니까는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면서 매우 분주하게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조금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송년암 1월 천궁 대신 해수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 영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띠별 운세를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태어난 월에 따른 우리 띠별 운세를 알아볼 거고 그 주인공 바로 우리 소띠분들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소띠분들의 어떤 태어난 월에 따른 그런 타고난 어떤 운기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선생님께서 좀 한번 설명드리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띠는 있잖아요. 이렇게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생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소띠분들이 제가 이렇게 갖고 봤을 때는 초년기에는 여러모로 있잖아요, 곤란하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해갖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운명으로 조금 타고나신 분들도 좀 많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서 있잖아요, 잔병을 치르는 분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애군들이 들어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간에는 있잖아요, 내 가정에는 어렸을 때부터 애로가 조금 끼어 있어서 복잡함을 조금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로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본시 아버지하고 있잖아요, 인연이 조금 박하다. 소띠 분들이 그래서 가능한 일찍부터 있잖아요, 부모하고 떨어져 갖고 17세 18세부터 있잖아요, 요렇게 안팎부터 부친하고 이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조금 간혹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들은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혼자서 진로를 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하고 불화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은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는 그러면 계속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좋지 않는데도 계속 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나 아니면은 내가 그 소띠잖아요. 그러면은 불화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띠 분들한테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냥 사별을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요런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고는 내가 약간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게 두텁지 못하다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혼한 가정의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보이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이 조금 있었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계속 내가 아무리 사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었어도 어떠한 순간에 내가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져서 내가 살아나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지? 좀 어려서부터 좀 외롭게 지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의 덕보다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살아나가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이 세상 있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혼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떨어졌는데 또 모든 일들을 또 있잖아요, 또 다 성취할 수 있어. 이분들이 조금 굉장히 우직하고 강직하잖아요. 그래서 소띠생들의 그런 우리가 우직하고 강직한 면이 또 많이 작용을 해서 좋은 면도 있었다. 그런데 초년에는 있잖아요, 손재수가 있었거든. 손재수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병을 앓는다 그러지. 이런 계통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간제하고 구설수가 있잖아요,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비가 붙고 또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 못하면은 안 좋은 데 갇힐 수도 있고 요런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있잖아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근면성실하게 움직이고 또 노력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왜냐면 큰 손이거든. 작은 손은 아닙니다. 알겠지? 또 특히 개축, 신축, 기축, 내가 또 을축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한 부자들 많거든. 또 굉장한 또 이 부를 있잖아요. 축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쟁취함이 있잖아요. 굉장하다 보여집니다. 소띠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스스로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 좀 그런 결과들도 많이 달라질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소띠분들 태어난 월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이분들 있잖아요. 이번 영상 때는 이분들 전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생 아닙니까? 네, 네네네. 그래, 소띠생들 중에서 1월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 1월생들은 전생에 있잖아요. 돼지가 변해서 앵무새가 됐어. 알겠지? 이게 전생입니다. 알겠지? 전생록이라 하거든. 그래서 성품이 있잖아요. 매우 정직하고 청렴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은 있잖아요. 직업 자체가 뭐냐면은, 직업이 의사나 있잖아요. 기술업이 좋고, 1월생들입니다. 변호사로서도 있잖아요.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돼지에서 앵무새로 됐다. 요거는 조금 어떤 의미일까요? 돼지에서 앵무새로 변하는 거는, 돼지는 밑에서 사는 그거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지? 근데 앵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러니까는 천한 몸에서 있잖아요. 귀한 몸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높이 올라갔다. 그렇지. 그러니까 전생록에서는 그랬는데 현세에 태어나서 귀한 몸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기술직이 좋고 의사나 이렇게 해갖고 간호사나 변호사나 이게 판검사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좋습니다. 네네네. 2월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생 가볼게요. 네, 2월생의 전생록은 지가 변해서 봉황이 됐다고 하거든요. 요만한 지가 변해서 봉황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총명하고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있잖아요. 인생의 초기 운세는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디게 갔으면, 빛을 발하지 못했으면, 말년에 있잖아요. 말년에는 굉장히 좋은 운기로 변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화려하게 변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직업론 쪽으로 해갖고 보면은, 봉황 아닙니까? 그지? 봉황은 연예인도 많다. 2월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우리가 예술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언변도 좋고 말씀도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요런 데서 빛을 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어디에서 방송국이나 요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조금 이제 주목받고 화려한 삶을 사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3월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3월생으로 넘어가니까 소가 변해서 사자가 됐다 해요. 그러면 소가 사자가 됐으니까 정글의 왕 아닙니까? 사자는 그지? 그다음 그만큼 성품 자체가 있잖아요. 우직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내가 뭐냐면은 완전히 제압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해갖고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 성품이 있잖아요. 온화함을 버리고 내가 온화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사자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맞지? 소는 조금 뭐고 조금 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띠들의 그런 그게 있지. 근데 잘못하면 그 행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는 내가 어렸을 적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20세 이후 30세 이후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위태위태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들은 좀 3월생에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시는 일에 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네. 좋습니다. 4월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생들은 있잖아요.
예, 뭐 말할 필요가 없다. 호랑이가 변해서 있잖아요. 금괴가 됐어. 금괴 알지? 네. 네네. 닭이 금이 됐다 그래. 금괴 알겠지? 금괴가 돼서 그 했으니까는 처음에는 고난이 있으나 뒤에는 굉장히 길합니다. 알겠지? 고향 땅은 이롭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면 대성하리라. 이런 분들은 사업하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게 뭔가 좀 떠나야 할 운명인 그런 분들도 계신 거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고향 땅을 떠나서 있잖아요. 내가 일단 밖으로 외지에 던져져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도 있잖아요. 특히 4월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부모궁에 있잖아요.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아프시다거나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물과 불에 의해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분들이 항상 외로움을 많이 소지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말년에는 화려한 금계, 네네네. 금인 닭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재물이나 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삶들을 많이 사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 달 5월 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는 있잖아요. 토끼가 변해서의 늙은 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토끼는 총명하잖아요. 그지? 그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었는데 내가 늙은 끙이 됐어. 그러면 조금 힘이 없겠지. 그지? 그래서 5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 몸수가 있잖아요. 약하면 병으로 골골골골골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크게 내가 아프신 중병을 앓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분들의 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배갖고 보면은 또 그 제조업이나 미용실, 이용업 이렇게 머리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그 다음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영업 하시고 이렇게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조금 타고난 게 이런 건강 쪽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나신 맞습니다. 거예요? 건강 쪽으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상업 쪽으로는 있잖아요. 금전에서 운기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그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좋습니다. 네네. 그 다음 이제 6월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생들은 있잖아요. 용이 변해서 제비가 됐다 그래. 근데 굉장히 귀한 용인데 제비가 됐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러니까 너무 큰 동물에서 제비가 된 형국이니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있잖아요. 이분들은 제비가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널리 모든 사람들을 있잖아요. 살피는 직업을 택할 거다. 그러면은 내가 뭐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왜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지? 네.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내가 널리 살핀다고 했으니까는 나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그래서 이분들은 재능이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거든. 이 6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재능이 뛰어나대요. 왜 물찬제비를 하잖아요. 물찬제비. 네. 그래서 내 몸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분들은 널리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봉사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 분들이 재능도 뛰어나지만 내 손발에 있잖아요. 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손발에 흠이 있다는 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물에 데이거나 불에 데이거나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넘어졌는데 깊은 상처를 가거나 그래서 손과 발에 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몸에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7월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생들 한번 볼까요? 이 7월생들은 뱀이 변해서 있잖아요. 기러기가 됐다 이렇게 하거든. 뱀이 변해서 기러기가 되었는데 뱀은 땅바닥에서 기는 짐승인데 기러기는 높이 나는 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기러기는 있잖아요. 기러기는 약간 외기러기는 외롭잖아요. 그지? 근데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나르면 모든 건세를 누릴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신이 부지런하게 있잖아요. 노력하면 의식이 굉장히 풍족한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을 사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외에 어떤 재물적인 부분은 좀 충족할 수 그렇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회에서 있잖아요. 나의 이름을 있잖아요. 떨치리라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뭐 이런 인간관계들도 사실 좋지. 네네네. 기러기가 왜 떼지어서 날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은 있잖아요. 조금 의식이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풍족한 만큼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이제 8월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딱 8월생 해갖고 보니까는 사슴이 있잖아요. 사슴이 말이 변해서 사슴이 됐어. 말이 변해서 사슴이 됐어. 그러니까 말도 있잖아요. 이 걸음걸이가 굉장히 보폭이 넓은데 사슴은 또 이뻐.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면서 매우 분주하게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예쁘지. 네. 사슴이 예쁘기 때문에 인기가 많겠습니까? 인기가 없겠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많습니다. 억수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있잖아요. 많은 법과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조금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직업적으로도 바삐 다니시지만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런 호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있잖아요. 아까 말이 변해서 사슴이 됐대잖아요. 통역사들도 많고, 통역사들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하여튼 직업들이 있지만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월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은 있잖아요. 양이 변해서 공작으로 태어났다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미모를 가졌겠지에,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겠지에. 그래서 이분들은 다 언변에도 있잖아요. 굉장한 합법을 지니고 있다. 언변도 출중하다. 말씀도 잘하신다. 그래서 이 말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굉장히 능란하신 분들이 많고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시비와 구설이 있잖아요. 항상 따라다닌다. 소문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 분들은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네. 좀 이렇게 주목받고 어디 좀 이렇게 나가서 이제 또 화려한 조명도 받고 그치. 이런 분들.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이제 10월생. 네네네. 10월생들은 있잖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비둘기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원숭이가 변해서 비둘기가 됐어.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매우 고든 상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곧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든 거 알지? 네. 네.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연고가 없으니 맨손으로 성공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삶은 조금 어떻게 왜 원숭이가 더 나은 걸로 이 생에 태어난 게 아니고 비둘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그거잖아요. 그지? 별개의 그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연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복이라든지 일가 친척으로 받는 복은 조금 드물 거다. 좀 작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11월 달로 넘어갈까요? 예, 한번 맞지? 11월 달로 해갖고 넘어갖고 가니까는 닭이 변해서 있잖아요. 주작이 됐다거든. 주작은 뭔지 압니까? 예, 그 전설의 동물. 맞아요. 그 닭이 변해서 주작이 전설의 동물. 남쪽을 지키는 수호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신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왜? 닭이 있을 때는 알만 넣으면 돼. 근데 주작이 됐으면은 만 인간들을 살피고 그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쳐내고 내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초년에는 내가 고난이 많이 따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들의 직업은 양어장이나 양계장도 좋지만은 또 그 다음에 공업을 해도 있잖아요. 매우 대길하다. 그래서 큰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12월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12월생들은 있잖아요. 개가 변해서 청학이 되니 개가 변해서 청학이 됐답니다. 그러면 좋지에 네. 몸이 있잖아요. 스스로 한가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고 이름은 떨치나 있잖아요. 이익은 작다했어. 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익이 좀 작아서 내가 이만큼 벌었어도 남는 것은 조금 소분해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보다는 내가 공무원이나 회사원 역할을 하면서 내가 작은 돈이지만은 차츰차츰 모아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12월생까지 1월부터 좀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게 뭐 생년월일시에 따라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런 전반적인 흐름, 이 월생에 따른 차이는 분명하게 또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선생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 네. 좀 전반적인 우리 소띠분들의 어떤 느낌, 또 네네.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있잖아 보시면은 이 소띠분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굉장히 우직하시다고. 그래서 근면 성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 재물에 대한 복도 괜찮고 또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삶 자체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행복지수로 말하면 한 80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다음에 피디님도 궁금하신 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 네. 소띠는 아닐지라도 왜냐면 재물복을 타고난 생들이 몇 월생인가 좀 궁금하지? 궁금합니다.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중에서 최고 좋은 분들은 4월에 태어나신 분들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왜 그런 줄 압니까? 소띠 아닙니까 소띠. 네. 4월과 5월에는 있잖아요. 초록이 굉장히 짙고 무성하다. 그래서 먹을 복은 굉장히 많이 타고나셨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그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하면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또 월생에 따른 돈복이 얼만큼인지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좀 다양한 정보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